한국시 읽기 164번은 김상미의 망막백서입니다. 시산매 2023년 가을호에 실린 거예요. 우선 쭉 읽어나 한번 쭉 읽겠습니다. 웃는다. 마취된 이빨을 세 개나 뽑히고도 웃는다. 전화기 넘어 누군가가 주도 면밀하고 고집스럽게 나를 비하하고 평가해도 신은 인간의 마음이 천박해지는 것에 대비해 드는 유일한 보험이라는 브로드스키의 말을 두 손으로 구기며 하늘 가득한 정나눔과 눈맞춤에 웃는다. 첫눈 번개치고 비가 쏟아지겠지. 그래도 안에선 불통이고 밖에선 꼴통인 호밀밭의 허수아비들은 안개 자욱한 시꺼먼 숲지 위에서 계속해서 도태의 막춤을 추고 또 추겠지. 너무나 막막하고 참으로 막막해서 웃는다. 이제 내 안에 있는 나는 누구와 즐겁게 소통하고 말끔하게 지워진 이 시대의 실판엔 무엇을 쓰고 무엇을 그려야 하나 웃는다. 어딜 가도 거대하고 공허한 자유와 정의뿐. 작디 작고 소박한 자유와 정의는 이제 누가 지켜주나 웃는다. 나비도 줄어들고 꿀벌도 줄어드는 위험하고 위태한 지구. 갈수록 비열해지는 세속적 성공과 가치, 공정과 상식, 그 모퉁이에서 쏟아지는 채찍비를 맞으며 웃는다.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참으로 막막하고 힘든 일. 삶에서도 예술에서도 끝없이 반복되고 반복하는 투쟁. 그 막막한 속에서도 이빨 빠진 입 크게 벌리고 피 철철 흘리면서도 웃는다. 웃고 또 웃는다. 웃음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저항 요술, 내 사랑 최고의 조커이므로. 망막백서. 망막한 거에 대한 왜 그 연두 백서라는 게 이제 총체적인 보고서죠. 공식 보고서.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그 백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정책을 교육 정책을 하는 교육 백서 그러면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거죠. 이게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거죠. 공문을 말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공문, 그죠? 공식적인 문서예요. 계획, 그지? 미래의 계획에 관한 관공서예요. 공식 문서예요. 그래갖고 정부가 보통 해요. 어? 근데 이 공식 문서가 백서라는 거예요. 요게. 근데 백서 앞에 뭘 붙였냐면 망막을 붙였어요. 망막은 막막하다죠. 응? 미래의 전망이 막막하다. 막막하다는 거는 전망이 없다는 거죠. 그죠? 막막하다는 거는 전망이 없다는 거죠. 막막하다. 그죠? 막막하다. 그러니까 막막한 게 미래의 백서예요. 그러니까 공식 문서니까 어, 미래에 관한 판단이죠. 그죠? 미래에 대한 판단이에요. 미래에 대한 그 예상이고 전망이죠. 미래의 전망이에요. 미래의 전망이 어떡하다? 막막하다는 소리죠. 이게 이제 평가의 결과이죠. 그러니까 백서를 내렸는데 희망에 관한 백서죠. 근데 희망이 없고 희망이 불가능, 어?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백서가 미래에 관한 희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글이죠. 이건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이게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이게 차원이 사적인 차원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공적인 차원이 있을 수 있어요. 응? 공적인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적인 차원에는 이빨을 뽑은 거죠. 마취된 이빨을 세 개나 뽑히고도 그러니까 이빨이 아파서 이거는 현실 같아요. 이빨이 아파서 뽑힌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사적인 차원에서도 이빨이 없어지는, 그죠?
그럼 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빨이 없어지는 상실, 그죠? 상실의 차원이에요. 상실의 차원이 어, 마취된 이빨을 세 개나 뽑히고도 웃는다. 웃는다는 그거에 대한 그 대처죠. 그죠? 망막백서에 대한 이 웃는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데 끝까지 나오죠. 웃는다는 말은 이런 막막한 거에 대한 대응책이에요. 그지? 대응책인데 이 대응책이 어, 사적인 차원도 있고 공적인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공적인 차원이 있냐면 여기 보면 전화기 넘어 누군가가 주도 면밀하고 고집스럽게 나를 비하하고 평가하는. 그죠? 그러니까 공적인 차원에서 공격을 받는 거죠. 그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나를 비하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하하고 평가하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시를 쓰고 있죠. 그 시인의 자질에 대한, 시인의 어, 자질에 대한 공격이죠. 그러니까 사적인 이빨의 상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적인 그걸 경험하고 뽑히고 나오는 경험, 이거 아마 현실의 경험일 거예요. 어? 그런데 그걸 보고 웃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이빨이 뽑히는 고통이 있겠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웃는다는 대응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빨이 뽑히는 그 상실의 그런 현실, 이빨이 뽑히는 순간에 하나 또 그 자기를 공격하고 비하하고 고집스럽게 주도 면밀하게 공격하고 평가하는 비하하는 식으로 평가하는 그런 공적인 상실의 상황과 그걸 연상시키는 거죠. 그것도 같이 동시에 내가 막막하다고 미래에 대해 막막하다 느낀 이유가 개인적인 상실도 있지만 공적인 어떤 자기 존재 의식 또는 자리 위치 그런 거에 대한 상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 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돼요.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거는 하나예요. 그게 웃는다죠. 왜 웃는다는 설명하는 게 이 시의 핵심이에요. 상실은 보통 상실 앞에서 우리가 대응이나 또 이렇게 예를 들면 나는 너가 좀 한심해. 너는 또 뭐 모자른 사람이야. 비하는 낮추는 거죠. 어? 그러니까 시를 쓰는 사람인데 네 시는 좀 약해. 뭐 어쩌고 그렇게 비하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럴 때 우리가 보통은 분노하고 그죠? 상실해서 슬퍼하고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게 보통의 그 대응책일 거예요. 그런데 웃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의 질문은 왜 웃는다라는 반응을 보이느냐에 있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게 이 시를 이해하는 길이겠죠. 그게 이제 질문이에요. 인상미가 보내는 질문이에요. 당신들도 마취된 이빨을 세 개나 뽑히는 건 아니겠지만 뭐, 어디가 다치거나 상처를 입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그 개인적인 어떤 피해, 상실, 뭐 상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슬퍼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느냐, 그 웃음에 공감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지? 그게 이제 시의 이해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공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뭐 시인이 아니어도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표현이죠. 전화기 넘어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어, 누군지 대강 짐작이 가는 그지? 그런 사람인 거죠. 전화기 넘어 전화기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하는 건지 또는 뭐 돌려서 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주도 면밀하고 고집스럽게 나를 비하고 평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공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가장 큰 이유죠. 그 스트레스가 사적인 것도 있고 공적인 것도 이렇게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시는 왜 웃는다라고 말했는가? 웃는다가 가능한가? 웃는다가 제대로 된 대응책인가? 그게 이 시를 읽는
그 코수겠죠. 그게 딱 짜놨어요. 그래, 김정민 시인이.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따라서. 그래도 시는 인간의 마음이 천박해지는 것에 대비해 드는 유일한 보험이라는 브로드스키의 말. 이게 이제 그 시를 쓰는 이유죠. 시가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까 천박해진다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슬픔, 분노.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천박해지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천박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요게 이제 그 웃는다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천박해지지 않은, 응? 천박하다 반대말은 우아하다?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내면이, 음, 비하하지 못할 존중받아야 될 그런 내면을 가진, 제대로 된 내면을 가지려면, 시가 있고, 그 시로, 어, 어, 나는 그 시로 이런 대항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두 손으로 구기며, 그러니까 손에 쥐고, 그 다음에 읽어보고, 꾹꾹 구겨서 꼭 잡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 시를 중심으로 이런 이런 시적인 시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대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 가득한 정나눈과 눈 맞추며 웃는다. 구름이 하늘에 가득 있어요. 정나눈은 겹겹으로 쌓여 있는 거죠. 음. 폭풍 같은 거 올라는 거. 그런 아주 심한 거죠. 그래서 곧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어, 요거 마치 이빨을 세 개나 뽑히고 요거랑 그다음에 하늘 같으랑 정나눈 요거는 현실 같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나오면서 내가 눈 맞추며 웃는 거죠.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곧 전등 치고 번개가 치겠지. 이것도 현실이죠. 현실이에요. 요게 현실 같아요. 현실 같고 그거로 통해서 지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시를 쓰게 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자극이라고 그럴까 또는 어떤 메티에르라고 그럴까 출발점이랄까 그런 거죠. 어, 그래서 그렇게 웃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웃어야 되느냐? 그래도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번개가 치고 이런 게 이제 그래도라는 말은 그 이빨 뽑히고 그다음에 비를 잔뜩 맞겠죠? 그런 이런 이것도 현실일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 현실, 이런 뭐라 그럴까? 그, 어떻게 보면 궁지에 코너에 몰린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죠? 그게 그래도죠. 그래도 안에선 불통이고 밖에서 꼴통인 호밀밭의 허주아비들.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나죠. 그게 이제 호밀밭의 파수꾼이 바로 이 불통이고 꼴통인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을 하는 사람의 스토리, 주인공의 스토리를 한 게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의 시의 주제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 바깥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 웃을 수 있냐면 안에서 불똥이고 바깥에 꼴통인 호밀밭의 허수아비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안개 자욱한 시커먼 습지 위에서 계속해서 도태의 막심을 추고 도축해. 도태는 저거 되는 거죠. 어, 쓸모 없어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웃을 수 있냐면 안개 자욱한 시커먼 습지 위에서 그 안에 빠져들잖아요. 그게 막 설치고 그러거든요. 습지 위에서 막 설치고 그러면 점점 안으로 잠겨버리겠죠. 그러니까 점점 없어져 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별로 괜찮다, 이거 괜찮다. 걔네들 춤추는 거는 도태의 막춤일 뿐이라는 거죠. 그 도태의 막춤에 내가 걸려든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죠. 그걸 추고 또 추는 거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바깥의 공격이 아니죠. 바깥의 공격이 아니라
요거예요. 너무나 막막하고 참으로 막막해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마음이 천박해지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막막하다는 거예요. 앞길이, 발길이. 그죠? 그 이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오케이. 니들은 호미바지 허수아비들이고, 도태에 막춤을 주는 인간일 뿐이야.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내 안에 있는 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내는 이빨이 뽑히고, 비하당하고, 그런 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 안에 나, 인간의 마음이 천박해지지 않을 수 있는, 천박하니까 딱 천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는데, 천박해지지 않는 나, 나는 내 안에 있는 나, 그런 자아가 있는 거죠. 진짜 자아죠. 문제는 이 막막한 이유가 누구와 즐겁게 소통하고, 이 말끔하게 지워진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막막한 이유가 첫 번째는 누구와 즐겁게 소통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꼴통이고 불통인 사람들만 만나니까 누구와 즐겁게 소통할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소통의 문제는 이차적인 거죠. 그거보다 더 앞서 시급한 대응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말끔하게 지워진 이 시대의 칠판이에요. 말끔하게 지워진 이 시대의 칠판.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보시면 이거 말끔하게 지워진 이 시대의 칠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말끔하게 지워진 이 시대의 칠판. 즉 무슨 소리냐면 근대사회. 근대사회의 어, 효력 상실이에요. 근대사회의 어떤 그 효력 상실이냐면 패러다임. 응? 이 상실이에요. 적용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어서 외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근대 시대의 패러다임이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쓰고 무엇을 그려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 시는 근대의 난경을 아주 잘 묘사했어요. 난경. 난처한 경지죠. 앵파스라고 내가 맨날 설명하는 건데 이게 지금 시대의 첫 번째 정서여야 돼요. 기존에 있던 시대가 난처한 경지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막막한 경지인 거죠. 응? 난경이라는 건 막막한 경지예요. 즉 나는 맨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처지, 경지. 이게 난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막막백서. 이건 뭐냐면 근대가 막막하다. 근대의 난경에 대한 백서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를 선정해서 읽고 있어요. 굉장히 정확한 시대에 대한 묘사하고 인식이에요. 이건 김상미가 혼자 개인적인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김상미 씨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글의 힘은 글쓰기의 힘은 왜 글쓰기를 하냐면 이게 사적인 일기가 아니란 말이죠. 일기를 넘어서는 글쓰기의 힘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공적인 이야기가 되는 어, 되게 만든다는 거죠. 내 개인적인 얘기예요. 뭐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적인 그러니까 근대 사회가 제대로 됐을 때는 개인적이니까 근대 사회일 때는 공사가 구분이 됐어요. 뭐냐면 일과 휴가, 여가 시간이 구분이 됐잖아요. 그죠? 일과 여가 시간, 리저, 여가가 구분이 됐다고.
공과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지금 막막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 공과 사가 구별이 안 되니까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공적인 이야기하고 이게 그러니까 근대 사회에는 개인적인 일기와 음, 문학이 정확하게 구분됐어요. 지금 시대는 이게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요새는 자서전이 의미가 있어진 시대죠. 개인적인 얘기라는 게 이게 요새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많이 뜨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 자서전은 개인의 얘기잖아. 그런데 그게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 구분되었지만 지금은 팔근대 시대, 사전이 의미가 있는 시대가 되고 다큐멘터리가 의미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그 왜 이렇게 되냐면 공적인 시스템이 그지? 근대의 공적 시스템이 어, 무력화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사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가 공적인 이야기가 되도록 만드는 게 핵심적인 글쓰기의 힘이 돼버렸어요. 응? 이게 옛날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시대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시대의 시 읽기, 글쓰기는 또 읽기나 쓰기는 어떻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공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 글쓰기와 말하기의 힘. 이거 내가 글쓰기를 했더니, 뭐, 문학 창작하는 사람만 필요하겠지? 아니에요. 정치적인. 그지? 사회적인 차원. 경제적인 차원도 마찬가지. 지금 세대는 사적인 이야기. 그래서 어떤 배우가 멋있는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입었을 때도, 범죄자가 티셔츠를 입었다고 그것도 따라서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적인 행동이 패션이 되는 거야. 공적인 패션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시대인 거죠.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끔하게 진 시대 칠판에 내가 무엇을 쓰고 그려야 하나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웃는다. 이제 웃는다를 설명할 수 있어요. 웃는다가 뭐냐면 이 근대적인 감정, 근대적인 어, 정서. 이게 아니라 새로운 탈근대적 정동의 정동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감정과 정서 그거 말고 새로운 탈근대적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느끼는 방법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 슬픔과 분노를 느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뭐래요? 웃는다라고 그래요. 왜 웃을 수 있을까요? 왜 웃을 수 있어요? 왜 웃을 수 있냐면 공격과 상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 이게 무의미해요? 왜 무의미해요? 그거는 이런 고통이 응? 과거의 것을 흐리고 그죠? 미래의 패러다임은 아직 창조되지 않고 있고 그런 창조 작업을 이런 고통 속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망막백서가 그러니까 막막한 불행한 백서라기보다는 음? 고통에서 내가 망했다 그런 기억이 그런 백서의 고민이라기보다는 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쓰고 무엇을 그려야 하나
이게 막막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쓰고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웃는다. 이게 글이라는 거예요, 지금. 웃는다. 웃는다. 어? 개인적인 막막함에서도 웃고 공적인 막막함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쓰고 내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딜 가도 거대하고 공허한 자유와 정의뿐. 작디 작고 소박한 자유와 정의는 이제 누가 지켜주나? 무슨 소리냐면 두 가지 정의가 있는 거죠. 자유와 정의가. 공허한 자유와 정의뿐. 이 두 개죠. 요거 하나. 작고 소박한 자유와 정의가 하나 있고, 거대하고 공허한 자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정의가 두 개예요. 정의의 선택가. 그죠? 네,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근대의 정의예요. 거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허할 뿐. 그런 얘기죠. 거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허할 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거 괜찮은 거죠. 작디 작고 소박한 자유의 정의. 이게 진짜 정의죠. 이건 뭐예요? 새로운 시대, 밝은 대 시대의 새롭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작디 작고 소박하겠죠. 는 주인 것이고 누가 만들어요? 지금 이 시가 어, 창조에 동참하고 있는. 그렇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작디 작고 소박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 어? 가족이 웃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지금 거꾸로 서 거대하고 그랬는데, 요거를 나는 뭐라 그러냐면, 저스티스 소문자를 써요. 정의 소문자. 요때의 정의는요,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문자 정의는, 이제 현실의 정의는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반어법이에요. 거대하고 공간이 아니라 작아져 버린 거고, 지금 이건 어떻게 해요? 거대한 정의, 본질의 정의, 응? 원래의 정의, 본질적인 정의, 본래의 정의. 그런 것들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문자 정의가 필요하게 된 거죠. 대문자 정의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건 반어법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지? 거대하고 공허한이 아니라 작고 한심한이고 작디 작고 소박한이 아니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시대를 역을 권하는 아주 커다고 엄청난 그런 정의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웃는다. 반어법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지? 근데 반어법처럼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위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비도 줄어들고 꿀벌도 줄어들고 줄어가 두 번 나오죠. 강조됐죠. 위험하고 위태위태한 지구. 웃을 수가 없어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죠? 갈수록 비열해지는 세속적 성공과 가치. 그러니까 세속적 성공과 가치는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성공과 가치 좋은 것 같죠? 근데 뭐래고? 갈수록 비열해지는 거. 이걸 아는 거죠. 갈수록 비열해지는 걸 아는 거야. 성공과 가치 어때도 돼. 공정과 상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의가 더 한심해진 거죠. 그 모퉁이에서 쏟아지는 채찍비를 맞으며 웃는다. 그치? 이거는 채찍비를 맞는 거는 진짜 비가 오겠죠? 그래서 길모퉁이에서 하다가 치과 가서 이빨도 뽑았는데 이빨 뽑고 그것도 세 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집에 걸어가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럼 그 모퉁이에서 쏟아지는 채찍비를 맞고 있는 거죠. 피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막 한심한 상태잖아요. 아이고 참. 근데 웃을 수 있는 거죠. 왜? 그 세속적 성공 가치, 뭐 공정과 상식, 뭐 하여튼 자기의 그런 이런 한심한 처지 이런 것들이 괜찮다는 거죠. 다른 기준이 있으니까. 어떤 다른 기준이에요? 이거예요.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막하다고 얘기했지만 이 막막함은 아주 좋은 막막함이죠.
참으로 막막하고 힘든 일.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요새 그 무전살인, 묻지마 살인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범죄자들이 힘들다. 힘들다. 범죄자들, 묻지마 살인, 범죄자들이 그런 얘기를 내가 그거 보고 되게 참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힘든 게 문제가 아니죠. 힘든 게 문제가 아니죠. 어? 여러분 힘든 게 문제예요?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에 응? 또 미래 의미가 없는 게 문제예요. 힘든다는 말은 몸이 힘들고 밥을 못 먹어서 힘들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갈 길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응? 그래서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근데 이시를 보세요.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소명이 있잖아. 어? 소명이 없다는 거. 소명. 홀딩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하늘이,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거 있죠.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죠. 그걸 갖고 있어요.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앞으로 나간다는 것. 참으로 막막하고 힘든 일이라고 말하지만 괜찮은 거죠. 삶에서도 예술에서도 끝없이 반복되고 반복하는 투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막막한 속에서도 이빨 빠진 입을 크게 벌리고 피 철철 흘리면서도 웃는다. 웃고도 웃는다. 왜 그래요? 웃음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저항 예술인 거야. 왜 웃음이 저항 예술이에요? 그냥 웃는 게 저항 예술이 아니라 근대적인 감성과 정서를 대신하는 근대 정동의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사랑 최고의 조커. 그 조커의 웃음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죠? 조커라는 게 이게 여기서는 배트맨의 조커죠. 이때 조커는 배트맨의 조커이기도 하고 트럼프의 그 가장 좋은 페이죠. 그 조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쓴 것 같아요. 나는 배트맨의 조커가 생각이 났어요. 배트맨의 조커 웃음 있죠. 그 사람 상징이 웃음이죠. 그 조커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저항이죠. 그 조커가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조커를 주인공이었던 히스레저가 죽었을 때 삶이 안타까워했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준 어떻게 보면 조커는 악당인데도 불구하고 그 악당이 주는 그런 희망 같은 게 역설적인 희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냥 에이스 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배트맨의 조커를 볼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더 끝내겠습니다. 망막백설 김상미 웃는다. 마취된 이빨을 세 개나 뽑히고도 웃는다. 변하긴 넘은 누군가가 주도 면밀하고 고집스럽게 나를 비하하고 평가해도 신은 인간의 마음이 천박해지는 것에 대비해 든 유일한 복음이라는 브로드스키의 말을 두 손으로 구기며 하늘 가득한 정나눔과 눈 맞추며 웃는다. 곧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겠지. 그래도 안에선 불통이고 밖에서 골통인 호밀밭의 허수아비들은 안개 자욱한 시커먼 늪지 위에서 계속해서 도태의 막춤을 추고 또 추겠지. 너무나 막막하고 참으로 막막해서 웃는다. 이제 내 안에 있는 나는 누구와 함께 소통하고 말끔하게 지워진 이 시대의 칠판엔 무엇을 그리고 쓰고 무엇을 그려야 하는 웃는다. 어딜 가도 거대하고 공허한 자유와 정의 뿐 작디 작고 소박한 자유와 정의는 이제 누가 지켜주나 웃는다. 나비도 주로 줄어들고 꿀벌도 주로 줄어드는 위태하고 위험하고 위태위태한 지구. 갈수록 비열해지는 세속적 성공과 가치, 공정과 상식, 그 모퉁이에서 쏟아지는 채찍비를 맞으며 웃는다.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참으로 막막하고 힘든 일. 삶에서도 예술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반복하는 투쟁. 그 막막함 속에서도 이빨 빠진 입 크게 벌리고 피 철철 흘리면서도 웃는다. 웃고 또 웃는다. 웃음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저항예술, 내 사랑 최고의 조커이므로.